고림잡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팝스로 배워보는 체력 그 8번째 시간 심폐지구력 운동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심폐지구력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 심폐지구력이 발달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각자의 사례를 들어 공부해 봤어요. 자, 학교에서 심폐지구력 측정 방법, 자, 왕복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그럼 수업의 개요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은 심폐지구력 발달의 원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심폐지구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자,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의미는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장시간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시간 운동하면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우리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좋은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같은 운동 강도에서 자, 숙련자는 유산소성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초보자는 무산소성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마라톤을 우리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2시간 10분 이 정도에 거의 돌파를 합니다. 자, 그렇게 달리려면 100m를 18초에 거의 뛰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력 질주에서 지금 100m 18초 나온 학생들 분명 많죠. 자, 마라톤 선수들 즉 숙련자라 볼 수 있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100m를 18초에 달리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씩이나 달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더 많이 사용하죠.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100m 18초 나오는 사람들은 자, 선생님이 작년에 100m 운동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절대 숨 쉬지 말고 숨 참고 달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분 아마 들었을 텐데, 자, 그만큼 초보자들은 똑같은 강도라 하더라도 무산소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폐지구력은 어떻게 하면 발달이 되느냐? 자, 심폐지구력 발달의 원리를 한번 보면, 자, 심폐지구력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근육이죠. 근육이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즉, 산소를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심폐지구력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즉 근육 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근육에서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면 심폐지구력은 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근육 내 산소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육 내 산소량이 증가하려면 많은 산소가 일단 공급이 돼야겠죠. 산소가 많아야 뭐 산소량이 증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산소가 많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산소가 많다고 해서 산소량이 증가할 수 있나요? 그 산소를 근육까지 날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서울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부산까지 갈 택배차가 없으면 부산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소 운송 수단이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산소가 많고 택배차가 많다 하더라도 시골에 길이 없으면 그 시골로 배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 이동 통로도 발달을 해야 합니다. 즉,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건 심장 기능의 개선입니다. 우리 심장이 펌프질 하면서 혈액을 많이 뿜어주죠. 그게 운동을 하면 점점 더 많이 뿜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운송 수단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고 이 적혈구는 혈액 안에 있어요. 즉 혈액 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산소 이동 통로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근육 내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산소가 이동하는 혈액의 길은 혈관을 타고 다니는데 이 근육 내 혈관이 더 많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전에 의해서 근육 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이 발달한 많아진 산소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사다가 쓰면 귀찮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금방금방 요리를 할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소도 우리 주변에 있어서 들여 마시면 되지만 미리 근육에 저장해 놓으면 바로바로 꺼내 쓰기가 쉽겠죠. 그래서 산소 저장 능력이 증가합니다. 근육 내에.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일단 공장이 많아야겠죠. 공장. 에너지 공장이 많아야 되고 에너지 공장이 많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음, 근육에서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근육 내 미오글로빈 증가 이게 바로 산소 저장 능력 증가예요. 이 미오글로빈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이건 용어는 굳이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자 그냥 미오글로빈이 근육 내 산소를 저장하는 곳이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수 크기 증가 이거는 근육 내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육 내 산소 이용 능력이 증가해요.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효율성이. 그만큼 에너지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전이 합쳐져서 이제 심폐지구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폐지구력 운동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심폐지구력 운동 계획을 짜야 되느냐? 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육 운동은 뭐 복잡하고 몇 세트씩 몇 개씩 해야 되고 휴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음식은 어떻게 섭취 막 이러는데 심폐지구력은 그것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강도로 장시간 운동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저강도가 아니라 장시간이 포인트예요. 장시간. 오래오래 해야 돼요. 오래오래. 고강도로 장시간 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강도 장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적당하냐?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에너지의 60%만 사용했을 때 정도의 강도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를 0, 엄청 힘들 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60 정도 되는 강도? 그냥 숨이 헐떡헐떡 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6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맥박수로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1분에 한 140회 정도 맥박이 뛴다. 그럼 그 정도가 한 60%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가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든 적당 아예 또 힘들지 않은 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 힘든 정도의 강도를 설정한 다음에 운동 시간은 길수록 좋아요. 뭐 내가 능력만 되면 24시간 계속 뛰어도 좋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권장합니다. 운동 빈도도 역시 자주 할수록 좋죠. 일주일에 7일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심폐지구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6일 쉬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자주자주 해야 발달이 됩니다. 자, 그럼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지속 트레이닝.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강도로 휴식 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처럼 가장 일반적인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이죠. 자, 이거 외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자,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과 운동 사이에 움직이면서 휴식, 동적 휴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가볍게 200m를 뛰다가 100m 정도를 강하게 뛰고, 또 가볍게 뛰다 강하게 뛰고, 자,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엄청나게 힘들게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아예 쉬어버리죠. 아예 쉬어버려. 그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걸으면서 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좋냐면 더 오랜 시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하게 운동했다가 어쨌든 휴식이 있는 거잖아요. 휴식이. 그래서 지속 트레이닝으로 똑같은 강도로 뭐 한 1시간 운동을 했다면 인터벌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은 쉬고 있어도 심장과 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벼운 운동, 이 휴식, 동적 휴식 부분에서 사람은 걷고 있지만 폐와 심장은 계속 뛰고 있죠. 폐와 심장이 갑자기 걷는다고 갑자기 페이스가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폐와 심장은 계속 운동을 유지하고 사람만 강하게 뛰었다, 좀 쉬었다, 강하게 뛰었다, 쉬었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리는 좀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오랜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운동의 자기가 어떤 목표에 따라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내가 뭐 마라톤이나 뭐 자전거 오래 타기 이런 대회를 나간다. 그런 목적이라면 지속 트레이닝을 하는 게 맞고, 내가 축구나 농구에서 체력을 기르고 싶다. 축구나 농구는 뭐 뛰고 걷고 하는 비율이 높죠. 그럴 때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죠. 자, 오늘은 심폐지구력에 관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